1번 문제입니다. 미나는 포도원액 200ml를 사용해서 포도주스 400ml를 만들었습니다. 연주는 포도원액 120ml를 사용해서 포도주스 300ml를 만들었고요. 병석이는 포도원액 224ml를 가지고 포도주스 320ml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든 포도주스가 가장 진한지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일단 포도주스가 진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줘야겠지, 그치? 포도주스가 진하려면 포도 맛이 한마디로 많이 난다는 소리야. 포도 맛이 많이 나려면 포도주스에서 포도 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포도 맛이 많이 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 포도주스 양에 대한 포도 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비율 한번 구해줄까? 전체 포도주스에 대한 포도 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린 구해줄 건데, 기준량이 무엇이고 비교하는 양인지 무엇인지 파악을 해봅시다. 기준량 무엇입니까? 그렇지, 무엇에 대한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그게 기준량이라고 했었지. 바로 전체 포도주스, 얘가 기준량입니다. 그럼 나머지 포도 원액, 얘가 뭡니까? 얘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지. 그러니까 비율을 구해주면 비율은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니까 기준량인 전체 포도주스 분의 그리고 비교하는 양 포도 원액, 이렇게 하면은 비율을 구할 수 있겠지. 또는 바로 여기에다가 100을 곱한 뭘로도 비교할 수 있어? 그래, 백분율로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선생님이 비율로 비교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백분율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나부터 봅시다. 미나 어딨냐면 여기 있네. 자, 미나는 전체 포도주스 400분의 포도원액 200. 자, 얘 비율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200으로 약분돼버리네. 2분의 1이겠지. 자, 미나는 2분의 1. 자, 여기에다 기록해 놓을게. 자, 그 다음에 연주 한번 구해보자. 연주는 포도주스 300분의 포도원액 120이니까 얘 약분 한번 해보자. 10으로 나누면 0 하나씩 떨어지고 30과 12는 6으로 나눌 수 있네. 6으로 나누면 5, 6으로 나누면 2. 계산하면 얼마? 5분의 2. 그래서 연주는 5분의 2만큼 포도원액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병석이는 포도주스 전체가 320, 그리고 포도원액 224, 얘 약분해주면 되겠네. 뭘로 나눠볼까? 4로 한번 나눠볼까? 4로 나누면 80, 4, 8에 32니까, 그치? 그리고 4로 나누면 56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이거는 또 8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8, 7, 56이고, 8로 나누면 10이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10분의 7이겠네. 그래서 병석이는 10분의 7.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세 분수의 크기 비교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크기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이 세 분수에 뭐가 다 다릅니까? 분모가 전부 다르지. 그러면 무슨 분 해줘야 됩니까? 통분 해줘야 되겠습니다. 통분 한번 해보자. 2와 5와 10 최소 공배수 뭡니까? 10이네, 그치? 간단하네, 다행히. 그래서 우리는 분모를 1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에다가 5를 곱하고, 마찬가지로 분자에다가도 5를 곱하면 10분의 5가 될 거고, 이제 5에다가는 2를 곱하고 분자에다가도 2를 곱하면 10분의 4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10분의 7. 누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까? 그렇지, 병석이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석이가 가장 진하다. 이렇게 비율로 비교해줘도 되지만 이때 단점이 있지. 마지막에 뭐 해줍니까? 분모가 다르면 통분을 해주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불편해. 통분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근데 봐봐, 우리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이거 분모들 있지, 분모. 2랑 5랑 10 비율에서 분모들이 의미하는 게 무슨 양이었더라? 그래, 기준량이었었잖아. 분모가 기준량을 100으로 나타낸 비율이 있었어.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백분율이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분율을 구하면 기준량이 전부 다 몇이니까? 전부 다 100으로 맞춰진 거니까 통분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비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백분율을 구해서 비교를 해볼게. 자, 먼저 미나부터 백분율 구해봅시다. 미나는 포도원액 200, 그리고 포도주스,
잘못했지. 미나는 포도주스 400, 포도원액 200,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100분율이 되지. 자, 100으로 나누면 여기 1, 여기는 4. 그리고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50 돼가지고 얘는 5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미나의 100분율은 50%.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 그리고 이제 연주 한번 100분율 구해보겠습니다. 기준량 300, 비교하는 양 120.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자, 100으로 나누면 이렇게 1이고 여기는 3이 되겠지. 그리고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40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40%가 되겠지. 자, 여기 40%라고 쓰자. 그리고 병석이 봅시다. 병석이는 320 중에서 224만큼이 포도원액이네. 여기에 곱하기 100 하면 100분율 구할 수 있겠지. 10으로 나누면 10, 10으로 나누면 32. 4로 한번 나눠볼까? 4로 나누면 8. 그리고 여기 4로 나누면 얼마야? 56. 그리고 8로 나누면 1, 8로 나누면 7 이렇게 되지. 그럼 남아있는 거 여기에서 7, 여기에서 10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7과 10을 곱한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석이는 70%. 이렇게 100분율을 구하면 통분 없이 바로 누가 비율이 가장 높은지를 구할 수가 있지. 누가 제일 큽니까? 그래, 70% 병석이가 제일 크잖아. 이렇게 100분율로 비교해도 좋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320명이 투표를 참여했는데 투표 결과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표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때 가 후보의 득표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처럼 무슨 율 이걸 구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올 텐데, 일단 무슨 율에서 이 율이라는 건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거 비율 구하는 문제인데, 비율을 구하려면 무슨 양과 무슨 양을 알아야 돼? 그렇지, 기준량과 무슨 양, 비교하는 양을 알아야 되겠지. 근데 보통 우리가 뭐에 대한 뭐의 비율 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뭐에 대한 이 부분이 기준량이었고, 그리고 나머지가 비교하는 양이었고,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데, 표율 이런 것처럼 무슨 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 네모 율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어떤 걸로 생각해야 되는지 가르쳐줬었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비교하는 양은 겉으로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 비교하는 양은 뭐냐면 이 네모 율 앞에 있는 이것과 관련된 숫자가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준량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전체와 관련된 게 기준량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값, 원래의 값과 관련된 게 기준량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상황에 자연스럽게 맞게 해석을 해보면, 이번 문제는 전체와 관련된 게 기준량이겠구나, 아니면 이번 문제는 처음의 수, 원래의 값 이런 게 기준량이구나, 이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일단 기준량이 전체와 관련된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공률, 이거 무슨 률 앞에 있는 성공, 얘가 뭡니까?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교하는 양은 성공 횟수, 이게 비교하는 양이겠지. 그리고 기준량은 전체 몇 개 중에서 얼마만큼 성공했냐, 이렇게 해야지 좀 상황이 자연스럽고 말이 되잖아. 그래서 기준량이 전체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의 불량률을 구해봐라 라는 것도 비교하는 양 바로 나와 있어. 불량품의 수, 이게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럼 기준량은 뭐가 될까? 전체 생산한 것 중에 얼마만큼이 불량품이니, 이렇게 되어야지 상황에 맞게 말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도 기준량은 전체입니다. 그리고 합격률, 이건 어때? 비교하는 양이 뭘까? 합격한 사람들의 수, 합격자 수가 비교하는 양. 그럼 기준량은 뭐가 되겠어? 전체 사람 중에 얼마만큼 합격했니? 이런 거 물어보는 상황일 거야. 그렇다면 이때 기준량은 전체 사람 수가 기준량이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기준량이 처음의 값, 원래의 값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뭐 할인율, 이거 얼마만큼 할인해 주느냐, 이건 물어보는 거야. 자, 이때 비교하는 양은 뭡니까? 할인한 가격이 비교하는 양이겠지. 그럼 이때 어떤 상황이야?
원래 처음에 얼마였었는데 얼마를 할인해줬어.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의 기준량은 처음의 값, 원래 가격, 이게 기준량입니다. 그리고 인상률, 인상은 가격을 올리는 걸 인상이라고 해. 가격이나 뭔가를 올리는 거. 자, 인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는 양은 인상한 가격. 그렇다면 기준량은 뭐야? 처음 얼마였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올렸다.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도 기준량은 전체가 아니라 처음과 관련된 것이겠지. 그리고 축소율, 어떤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작게 만든 걸 축소라고 하지. 이 축소율에서도 비교하는 양은 뭐야? 여기 축소한 길이, 즉 줄어든 길이가 비교하는 양이고, 이때 어떤 상황이겠어? 처음에는 얼마만큼 크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줄였어.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기준량은 처음 크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량을 전체로 볼지 그리고 처음 값으로 볼지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가 후보의 득표율 구하래. 득표율에서 비교하는 양이 뭐겠습니까? 그래, 율 앞에 있는 가 후보의 득표수. 득표라는 건 표를 얻었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점수를 얻은 걸 득점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표를 얻은 걸 득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 후보가 얻은 표 수가 얼마인지를 구해봐야겠네. 그리고 이때 기준량은 뭡니까? 그래, 이거 무슨 상황이야? 전체 투표 320명 중에서 그리고 가 후보가 몇 표를 얻었냐라는 거니까 전체 투표 수가 기준량이 되겠지. 자,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 가, 나, 다 그리고 무효표를 싹 다 더하면 이게 몇 표가 돼야 됩니까? 그래, 320명이 투표했으니까 320표가 되어야 돼. 그렇다면 빈칸 가 후보의 득표 수를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20에서 176, 48, 32를 각각 빼주면 되겠네. 한번 빼주자. 일단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 80이지. 그리고 여기에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56이네. 이렇게 합한 게 256표니까 가 후보의 득표수는 전체 320표에서 256표를 빼야 되겠네. 계산하면 여기 4 그리고 여기 6 하면 64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 후보는 64표를 얻었네요. 그럼 이제 가 후보의 득표율 구할 수 있지. 기준량 전체 표수 320, 비교하는 양 가 후보의 득표수 64표. 여기에 몇 퍼센트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100분율 구해줘야겠지. 1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하자. 10으로 나누면 0 하나 떨어지고 여기도 0 하나 떨어지고. 그리고 64랑 32 8 나눠볼까? 8로 나누면 4 8 64니까 8. 이거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2가 되겠네요. 계산하면 여기 2 여기 10 이렇게 있으니까 2랑 10을 곱한 20%가 가 후보의 득표율이 되겠지. 3번 문제입니다. 설탕 10g을 녹여 만든 설탕물이 100g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 100g을 더 추가했는데, 그렇다면 설탕물의 양에 대한 설탕량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들아, 설탕물은 뭐랑 뭘 더해서 만든 거야? 그렇지, 물과 뭡니까? 설탕을 더해서 만든 게 바로 설탕물이 되겠지.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양과 무슨 양 알아줘야 돼?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줘야 되지. 먼저 이 문장에서 기준량이 무엇입니까? 그래, 무엇에 대한 앞에 있는 설탕물의 양, 얘가 기준량. 비교하는 양은 설탕, 얘가 비교하는 양. 그러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무엇인지 파악해가지고 비율 구해주면 되겠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추가됐다는 걸 놓치면 안 돼. 물이 100g이 추가되었어. 그러면 물이 추가되었으면 기준량이 변할까? 즉 기준량이 뭐였어? 설탕물의 양이었잖아. 아니면 비교하는 양, 설탕의 양이 변할까? 아니면 둘 다 변할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얘들아, 물에는 설탕물 들어있습니까? 설탕 들어있습니까? 물에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있지.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넣어봤자 설탕의 양은 처음이랑 어때? 똑같아. 즉 설탕량은 변화가 없어. 하지만 설탕물의 양은 어떻습니까? 설탕물에다가 물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설탕물이 아닌 게 아니지, 그치? 어때? 설탕물의 양은 물의 양만큼 더 늘어났어.
그래서 설탕물의 양만 변화했구나. 즉 설탕물의 양인 기준량이 변화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기준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자. 원래 먼저 비율을 구해주면 기준량 100분의 설탕 10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물을 100g 추가했었잖아. 그러면 무슨 양만 늘어나? 그래, 기준량인 설탕물의 양만 100g 더 늘어나는 거고 설탕의 양은 어때? 하나도 안 늘어나지. 물에는 설탕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탕물은 총 200g으로 늘어나고요. 설탕의 양은 그대로 10입니다. 이것의 비율을 백분율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되겠지. 100으로 나누면 1, 100으로 나누면 2입니다. 그리고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5가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5%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1kg에 2,000원인 감자가 2kg에 5,000원이 되었대. 그렇다면 감자 가격의 인상률이 몇 %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인상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구하는 거야? 이거 비율 구하는 문제네. 그러면 무슨 률 이렇게 나오면은 기준량과 비교한 양이 무엇인지 아까 앞에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지. 비교한 양이 뭡니까? 비교하는 양은 바로 드러나 있어. 그래, 감자 가격이 인상한 수. 인상은 올린 거, 값이 오른 걸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감자 가격이 얼마 올랐는지, 이게 바로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감자 가격이 얼마 올랐는지를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이거 1kg에 2,000원이고 2kg에 5,000원이면 감자 가격 얼마나 올랐어? 라고 물어보면 3,000원이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안 되지.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바로 2,000원일 때는 1kg이었고 5,000원일 때는 2kg이잖아.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비교하려면 일단 뭘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그래, 감자의 무게를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둘 다 1kg으로 맞춰주든 아니면 둘 다 2kg으로 맞춰주든 이 무게를 통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먼저 1kg일 때의 가격으로 한번 맞춰보자. 자, 둘 다 1kg일 때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kg에 2,000원이었어 원래. 그러면 두 번째 2kg에 5,000원이니까 1kg에는 얼마인 거야? 5,000을 2로 나누면 2,500원이 되는 거지. 자, 얼마 올랐습니까? 그래, 바로 500원이 올랐네. 500이 무슨 양이야? 비교하는 양이라는 거야. 원래 얼마였는데? 2,000원이었는데 500원이 오른 거야. 그러면 기준량은 뭘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거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만들면 어때? 어떤 상황이야? 원래 2,000원이었는데 얼마 오른 거야? 500원 올랐어. 그러면 원래 가격이 기준량이 되는 거고요. 인상한 가격, 오른 가격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 그러면 인상률 한번 구해보자.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지. 자, 기준량은 2,000, 비교하는 양은 500. 몇 %니? 라고 물어봤을 거야. 곱하기 100을 해줍시다. 100으로 나누면 1, 100으로 나누면 20. 자, 500과 20을 0으로 나누면 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10으로 나누면 0 하나씩 떨어지지. 이렇게 2분의 50,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25. 그래서 인상률은 몇 %? 25%. 이렇게 둘 다 1kg으로 맞춰놓고 인상률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는 둘 다 2kg으로 한번 맞춰보자. 둘 다 2kg일 때도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이제 지워버릴게. 자, 1kg에 2,000원이면 2kg에는 얼마입니까? 그래, 1kg에 2,000원이니까 2kg에는 4,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올랐네. 2kg에 얼마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얼마 올랐습니까? 4,000원에서 5,000원, 1,000원 올랐네. 그래, 이게 바로 무슨 양이었어? 비교하는 양이었어. 이거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만들면 어때? 원래 4,000원이었는데 1,000원 올랐잖아. 그치? 인상률 한번 구해보자. 원래 가격, 얘가 기준량 4,000, 그리고 오른 가격 1,000,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봅시다.
자, 얘는 분자 분모가 1000으로 바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1000으로 나누면 0 3개 떼고 여기도 0 3개 떼면 4, 1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25. 어때? 25%. 아까와 똑같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풀이에 밑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 이런 상황을 문장으로 써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 풀이를 이렇게 써놨어. 봐봐. 원래 2,000원이었는데 500원이 오른 상황이야. 그치? 이렇게 너희들이 이 문제 상황을 무슨 율 이런 거 구할 때 문제 상황을 문장으로 써봤을 때 너희들이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장으로 말할 수 있잖아. 그치? 이때 앞에 오는 수는 기준량, 뒤에 오는 수가 비교하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비율 구할 때 통합니다. 물론 안 통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방법이면 통할 거야. 자, 봐봐. 원래 2,000원이었는데 500원 올랐어. 앞에 있는 수 기준량, 뒤에 있는 수 비교하는 양. 이런 식으로 기준량 비교하는 양을 진짜 모르겠어. 너무 헷갈려. 그럼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 알았지? 5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비커에는 물 460g에 소금 40g을 넣어가지고 물과 소금 섞으면 무슨 물 됩니까? 그래, 소금물을 만들었고요. 다 비커에는 물 440g에 소금 30g을 섞어서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또 장난을 하냐면 가 비커에 있는 소금물과 다 비커에 있는 소금물을 섞어. 그 다음에 소금을 30g을 더해줘. 이것과 나 소금물 중에서 어느 소금물이 더 진한지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한번 구해 봅시다. 일단 소금물이 진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소금물이 진합니까? 아니야. 선생님 왜 아니죠? 소금이 많으면 소금물이 더 진하고 더 짠 거 아닌가요? 봐봐. 만약에 소금물 100g에 소금이 10g 들어있는 거랑 소금물 이거 뭐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소금물 1000만 g에 소금 1g 더 들어가 있네. 11g 들어있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짤 것 같아? 당연히 뭐가 더 짜겠어. 이게 더 짤 거 아니야. 왜? 여기는 소금은 더 많이 들어가 있지만 뭐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 엄청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소금물이 진하려면 단순히 소금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전체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자, 한번 비율 구하는 문제니까 이거 봐봐. 전체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이네. 그러면 기준량이 뭐고 비교하는 양이 뭡니까? 기준량은 그래 뭐뭐에 대한 여기 앞에 있는 전체 소금물의 양이 기준량이 되겠고요. 비교하는 양은 소금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구해서 우리 비율을 구해보자. 자, 먼저 처음부터 할게. 이거 무시무시해 보일 거야,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 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 우리는 기준량이 뭐였을까? 소금물의 양이 기준량이었었잖아. 그리고 비교하는 양이 뭐였습니까? 소금의 양이었었잖아. 그치? 우리는 소금물의 양과 소금의 양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주면 되는 겁니다. 먼저 가에다가 다를 섞었대. 그러면 가는 어때? 소금물 몇 g입니까? 460g이라고 하면 안 돼. 소금물 몇 g? 460과 40을 섞었으니까 그래, 소금물이 500g이 되는 거야. 가는. 다는 소금물 몇 g입니까? 그래, 440g에다가 소금 30g 섞었으니까 소금물은 470g이 되겠지. 거기에다가 소금물 섞어줬다고 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가 원래 500g 있었고 여기에 나 470g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뭘 더해준 거야? 소금을 더해줬지. 선생님,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 소금 30g을 더했으니까 얘는 소금에만 더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틀려. 왜? 그래, 여기 소금물 500g이라고 했잖아. 너희들 여기 470g이라고 했잖아. 왜 소금물은 570g입니까? 물은 460밖에 안 넣는데? 그래, 바로 소금물에는 물의 양도 들어가지만 뭐의 양도 들어가? 소금의 양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소금 30g을 여기 소금물에 뭐 해줘야 됩니까? 추가해줘야 돼. 추가를 한번 해 줍시다.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까먹더라고. 소금을 더했어도 소금물도 당연히 같이 늘어난다는 거. 자, 그리고 소금 봅시다. 소금은 원래 간은 몇 그램 있었어? 40g. 단은 몇 그램 있었어? 30g. 그리고 소금 또 30g을 따로 추가를 해줬잖아. 그러면 한번 백분율 구해보자. 백분율로 비교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바로 딱 보자마자 알 수 있고 통분 안 해도 되니까 백분율 한번 구해볼게. 분모는 일단 500, 470, 30 더하면 얘 두 개 더하면 500이잖아. 그치? 그러면 1000 분의 소금은 30, 30 더하면 60이고 60에다가 40 더하니까 100이네. 숫자가 예쁘네. 백분율로 비교해 주려고 하니까 100을 곱해봅시다. 약분하자. 100으로 나누면 0 2개, 0 2개 떨어지면 되고 분자분모 10으로 나누면 1, 10으로 나누면 10 계산하면 얼마? 숫자가 예쁘네. 10%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소금물 100g 중에 소금이 10g 정도 있다는 얘기지. 이 정도의 진학인가 봐. 그럼 이제 얘랑 비교하는 소금물 보자. 소금물 몇 g입니까? 460이라고 하면 안 돼. 소금 양도 포함을 해줘야 돼. 40을 더 해줘야 돼. 거기에 소금 얼마? 40g입니다. 이거 백분율로 마찬가지로 비교해 봅시다. 소금물은 얼마? 500. 소금은 40. 여기에 100을 한번 곱해보자. 약분되네. 100으로 나누면 0 2개 떨어지고 100으로 나누면 0 2개 떨어집니다.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8. 얼마? 8%가 되네. 이건 어때? 소금물 100g 중에 소금이 8g 정도 들어있는 거랑 같은 농도, 같은 진학이란 소리야. 그럼 누가 더 소금이 많이 들었어? 그래, 이거지? 10%짜리. 그래서 당연히 10%짜리가 더 진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라 비커가 되겠지, 그치? 이거를 모아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라 비커에다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답은 라 비커가 되겠습니다.